자, 봐봅시다. 일단 우리 의문이라고 나왔어. 잠깐 칠판 볼까? 이거 안 써도 되니까 잠깐 봐봐. 우리가 의문이란 게 첫 번째 분절 의문이란 게 있고 비분절 의문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분절 의문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이 있고요. 두 번째 이중 모음이란 게 있어요. 됐나요? 특히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과 빨리 발음하는 반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져요.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분절 의문은 뭐예요? 소리의 길이입니다.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 알겠지? 그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됐어? 그래서 오늘 자, 자음, 모음, 자, 비분절 이렇게 배우도록 할게요. 됐지? 자, 칠판 보면서 책 보면서 합시다. 책 보면서 자, 첫 번째 의문에 당연히 별표다. 자, 읽어볼게. 말이랑 발은 미음과 비읍, 말과 물은 아와 우라는 한 가지 요소인 소리의 차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됩니다. 이때 미음, 비읍, 아, 우와 같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밑줄 쳐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즉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의문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달, 딸, 탈 바로 자음인 디귿, 쌍디귿, 티읕의 차이로 의미가 구분되죠. 두 번째 발, 벌, 불. 자, 모음인 아, 어, 우의 차이로 의미가 변별돼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묶어볼래? 이 두 개가 뭐야? 분절 의문이야. 자음, 모음의 차이니까. 근데 세 번째 거 보자. 세 번째 거 별표. 말 옆에 표시돼 있지. 이 표시가 뭐야? 아니니까. 많은데 요 표시. 짧게 발음하라는 거야? 길게 발음하라는 거야? 아니, 모르겠어? 아, 뭐냐. 여기 옆에 표시 있잖아. 아니니까. 이 표시의 소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표시 의미가 뭐냐고. 표시 의미. 짧게 발음하는 거야? 길게 발음하는 거야? 길게 발음하는 거야. 알겠지?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이거는 말 이렇게 하는 거야? 말 이렇게 하는 거야? 말 길게 발음하는 거야. 알겠니?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옆에는 표시 굳이 표시가 없으니까 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가 됐죠? 오케이. 그러면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어때요? 달라진다니까. 자, 밑줄. 즉 모음의 길이에 의해서 의미가 변별된다는 거야.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설명해 줄게. 봐봐.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미음, 아, 리을이고 미음, 아, 리을이지. 그러면 이 미음을 길게 발음하라는 걸까? 리을을 길게 발음하는 걸까? 아를 길게 발음하라는 걸까? 아야. 자음이 아니고 모음을 길게 발음하라는 거야. 미음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오케이? 리을 이게 아니라고요. 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있지 얘들아.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된다는 거야. 꼼꼼하게 내렸으면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돼. 자, 내려갑시다. 모든 의문은 최소 대립상이란 걸 만들 수 있대요. 그럼 여기 최소 대립상의 별표입니다. 자, 최소 대립상이 뭐냐?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최소 대립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밑줄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별거 아니에요. 봐봐. 발이 있고 말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아랑 리을은 똑같지. 뭐만 달라? 비읍과 미음만 다르지? 이게 최소 대립상이야.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 중에서 차이가 나는 하나의 소리,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살과 쌀은 오직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서 두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므로, 자, 밑줄. 두 개의 음은 시옷, 쌍시옷을 추출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최소 대립상. 이게 최소 대립상이랍니다. 됐죠? 됐죠? 자,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짚고 갈게, 얘들아. 요거 하나만. 여기 옆에 봐봐. I. 음운 개수가 몇 개래? 2개지. 4개 아니에요? 이응, 이응, 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 오케이? 음가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야. 봐봐. 아기. 이건 3개지. 아, 기역, 이. 됐니? 그래서 아이와 아기는 음운의 개수가 서로 다르므로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네. 음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 개수가 똑같고 하나만 다를 때 최소 대립상인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별표 쳐놓으세요. 요거 하나만 꼭 읽어봅시다는 거야. 공부할 때. 요것도 봐봐. 똑같아. I 2개. 키 2개. 봐볼까? I와 키는 음운의 개수는 2개로 서로 같다. 하지만 두 음은 아와 키역의 성질이 각각 모음과 자음으로 밑줄 이질적이므로 서로 다름으로 최소 대립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지으면 음운의 개수도 똑같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하나만 달라야 돼. 하나만 달라야 돼. 지금 보시면 봐. I하고 키는 개수는 각기 2개지만 하나만 달라요? 아닌데요. 요거는 R랑 2고 여기는 키역이랑 2잖아. 오케이? 이거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일단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가자. 밑에 변이음은 안 하셔도 돼. 아직 우리 고1 수준이 아니어서 패스. 자, 이제 음운의 종류 볼게. 간단히 읽어볼게요. 했으니까 아까. 첫 번째 음운의 종류. 음운은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분절 음운은 음소라고도 부르며 자음과 모음입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자, 두 번째 비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하는데 얘들아, 운소 또는 음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모음의, 여기 모음의 동그라미, 모음의 길고 짧음인 장단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대요. 봐볼까? 자, 이건 내리는 눈이야. 내리는 눈은 눈. 그리고 신체의 눈. 그 다음에 성인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짧게 발음하냐 길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기 별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 자, 칠판 봐봐 얘들아.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하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봄눈으로 써 있잖아. 그럼 봄눈일까? 봄눈일까? 그죠? 봄눈이라는 거야. 왜? 여기서 눈은 내리는 눈이지만 이음절이야, 이음절이야? 이음절이니까. 그래서 여기 밑줄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눈보라, 말씨, 밤나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합어 구성에서 제2 음절 이하에 놓인 것들은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 아무리 눈이 길게 발음하는 거 하더라도 첫눈, 한밤눈 이래야 된다는 거고 또 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말, 서울말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먹는 밤은 밤 길게 하는 거래요. 근데 자 군밤, 찐밤, 꿀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음성과 음운은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음절도 살짝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음절. 자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별표 치자. 자 국어의 음절 구조.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초성, 중성, 종성 알죠? 알아도 잠깐 할게. 금방 하니까. 자 만약에 뭐 촤이라고 해볼까? 촤 이렇게 하면 치읓, 왜, 이응이지. 초성, 중성, 종성. 알겠지? 갑시다. 자, 요거는 중성 단독이래. 중성이면 모음이야. 아, 야, 의. 이제 이거 헷갈릴 거 아니죠? 그죠? 자, 이 이응은 초성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성, 중성. 가, 깨, 며.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중성, 종성. 시 하나만 별표. 약, 영, 완. 이런 거야.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은 강, 딸, 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줄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이런 글자 있어요? 없잖아요. 맞습니까? 반드시 중성 모음이 있어야 돼요. 됐죠?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자 이제 드디어 자음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자음 들어갑니다. 시작하자. 자 1번 별표 칩니다. 국어의 자음. 자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인 목, 안, 입안, 혀 등에서 자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에 장애를 받으면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음보다는 자음을 발음할 때 조금 불편해요. 상대적으로. 아 편하지. 기역 좀 불편하다고. 자 이거 외우세요. 암기야 이거는. 자 기본 자음 14개, 된 소리 5개. 총 몇 개예요? 총 19개입니다. 자 편의상 그라고 할게요. 그느, 드르, 무브, 스, 으즈, 츠크, 트프흐. 여기서 된 소리는 자 끄뜨뿌스 즈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됐지? 자 기본 자음 14개, 된 소리 5개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보자. 아니 그러면 쌤 요런 거는요? 이런 것도 기본 자음 된 소리 그래서 자음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거 일단 무슨 받침이라 그럴까? 겹받침이라 하거든. 겹받침은 기역과 시옷을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음 개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너무 많지 않겠어요? 다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겹받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내려갑시다. 자음의 분류. 자 여러분들 이거 표 외워야 되는 거 알죠? 이거 표 외워야 돼요. 자 표 외워야 돼요. 자 암기. 자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 가운데부터 시작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항상 사이드 거부터 해주셔야 돼. 알겠지? 자 첫 번째 무슨 이치? 조음 이치. 별표. 이걸 뭐라 그러지? 소리 내는 위치라 그래. 소리 나는 위치. 봐봐. 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여, 목 이 5개가 조음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모르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음운 변동 문제에서도 저걸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지? 다시 이 5개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차근차근 하세요. 두 번째, 좋은 방법의 별표. 자, 파파마 비유. 파파마 비유. 이 마찬가지 5개가 좋은 방법에 들어간다는 거를 꼭 외워놔야 돼. 꼭 외워놔야 돼.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좋은 위치는 입, 잇, 센, 여, 목. 이렇게 해서 일단 외우라는 거야. 오케이? 학교에서도 혹시 양순, 치조, 경구, 연구, 후음이라고 공부했어요? 각각은 안 하고 응. 뒤에 음운 변동 나올 때 음. 뭐 개구 구개음? 구개음화. 아, 그때 이렇게 언급했구나. 네. 어쨌든 이 양은 뭔 줄 알지? 우리 입술 몇 개야? 하나. 그지, 무조건 하나 맞아. 근데 요 위에랑 아래 있잖아. 2개지, 2개. 그러니까 2개 입술이 만나서 발음된다 해서 뭐라 그래 얘들아? 양순이라고 하는 거야. 순자가 무슨 순자일까? 응? 야, 입술이니까 양은 요 2개고, 그죠? 무슨 순자야 저게? 무슨 순자? 입술 순자야. 알겠지? 알아두세요. 입술 순자. 자, 2번째, 잇몸 소리. 치자. 치과 갈 때 치야. 그러면 잇몸 소리는 치자가 들어가겠지. 치음. 자,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연구개음. 자, 목청 소리는 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비인후과 하잖아요. 그죠? 목, 후.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파파마. 자, 콧소리 비음, 흐름소리 유음. 그래서 파파마 비유 일단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쓰세요. 써야 돼. 이 파열음과 마찰음, 파찰음 이렇게 묶어볼래? 묶어서 이렇게 써놔.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비음과 유음 여기다 뭐 써야 돼? 울림 소리 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안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파파마의 경우는 뭐까지 나와 있어요? 뭐까지? 소리의 세기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세지 않은 약한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콧소리 비음과 흐름 소리 유음 리을은 자, 소리 세기 구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리을 이런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개는 소리 세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 들어본 적 있죠? 바, 다, 가, 자, 그죠? 서, 해, 마, 누, 라, 야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표를 그려주시면 돼. 알겠지? 표를 그려서 외워주세요. 자,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든가 모래놀이 이렇게 하든가. 알겠지? 자, 어떻게든 어쨌든 간에 암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여린 입천장 소리이면서도 콧소리 비음이 뭐야? 이음 이렇게 물어보잖아. 머릿속에 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 들어갔을 때 빨리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음운 변동 때는 조금 친절한 선생님은 문제에 뭘 줄까? 이 표를 주세요. 기도를 하시든 그렇죠? 외우든 일단 공부를 해놔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완벽한 내신형으로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매년 달랐어 얘들아, 알겠지? 완벽한 내신형으로 출제하는 선생님은 진짜 그냥 외워야 돼. 생으로 외워야 되고, 수능형으로 출제해 주시는 아주 좋은 쌤들이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나중에 뭐 쳐야 돼요? 수능 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줍니다. 이걸 주고 해석을 해서 응용을 해서 풀어주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 그냥 공부는 좀 해주셔야 돼. 자, 내려갑시다. 내려가면 여기 다시 한번 좀 분류가 돼 있어요. 자, 보자. 자, 첫 번째, 좋은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좋은 방법이다. 절대 잊지 마. 저거 좋은 위치라고 써있으면 안 돼.
자, 파파마 비유죠? 파파마 비유 봐봐. 일단 파열음할 때 이 파자가 뭐냐면 요거 밑줄이야.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이게 키워드야. 이게 파야, 파. 알겠니?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라고 문구가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고? 파. 그래서 비읍, 디귿, 기역, 바다가 이렇게 기억해야 돼. 바다가, 바다가. 알겠지? 왜냐면 어차피 쌍비읍과 피읍, 쌍디귿과 티읕, 쌍기역과 키역은 각각 뭐야? 된 소리랑 거센 소리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바다가를 외워놓으시라고요. 두 번째 파차는 볼게요. 파자가 들어갔어.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밑줄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끊어줘. 여기까지가 파야, 파. 그리고 뭐를 일으켰대? 마찰을 일으켰대. 그래서 뭐라 그래? 파찰음이라고 하는 거야. 자, 뭐가 있대? 지읒이 있어. 바다가차 되니? 어차피 쌍지읒과 치읒이니까. 자, 마찰음. 자,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통로가 좁아졌어. 좁아졌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겠어요? 부딪히는 뭐가 나겠어요? 마찰이 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마찰음이라 그래. 자, 두 사람한테 물어볼게. 얘랑 얘 차이점 뭐야? 그래서. 막았다. 그치? 완전히. 맞지. 마찰음에서는 막았다 터트리면서가 있어 없어? 없지. 맞지? 자, 바다가자 어디로 간다고? 서해. 자, 그럼 여러분들 마찰음에서 중요한 거 하나 쓸게요. 마찰음에서는 무슨 소리가 없어요? 거센 소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중딩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알지? 이런 거 안 하고 있잖아 일부러. 자, 마찰음은 무슨 소리 없다? 거센 소리가 없어요. 시옷, 쌍시옷, 된 소리까지가 끝이야. 시옷 없잖아. 없어. 자, 히읗 됐지? 자, 그다음에 비음하고 이제 콧소리 볼게요. 공기가 입과 코로 동시에 지나가게 하면서 입안의 통로는 막고 밑줄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래요. 코래.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이 있네요. 그다음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떼었다가 떼거나 자, 잇몸에 댄 채로 공기를 혀 양옆으로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 리을입니다. 리을. 그래서 비음과 유음은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 되겠죠. 바다가자 서해 마누 알아서 마누라야 어떤 모래놀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파파마 비유는 무슨 방법이라고요? 좋은 방법이야. 국외음악 파트 할 때도 저 좋은 방법, 조음이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이번엔 조음이치에 따른 분류 가보자. 조음이치에 따른 분류 가볼게요. 자, 별표 쳐놓으세요. 조음이치. 발음하는 위치야. 발음하는 위치. 소리나는 위치. 자, 첫 번째. 입센 여목이지. 자, 입술 소리. 두 입술이에요. 두 입술. 자, 파파파마. 그죠?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솔직히 저 네 개는 그냥 발음해봐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두 입술을 부딪히지 않고는 절대 비읍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비읍. 내가 해볼까?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안 나와. 안 돼. 그치? 그게 만약에 되면 그 새끼는 뭔가 좀 뭔가 연구대상 아닐까? 의학계에서 연구대상일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잇몸 소리 볼게요. 잇몸 소리. 자, 혀끝과 윗잇몸이 키워드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래. 얘가 제일 많네. 드뜨트 스스르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국의 음. 자, 국의 음. 그래서 둘이 묶으세요 일단. 자, 경국의 음인데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즈즈즈 나와 있지. 특히 요거 구개음화 할 때 요거 구개음화 할 때 저거 나올 거야. 그다음에 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연구개음이라 합니다.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래요. 그으 돼 있죠. 그리고 목청 소리는 히읗입니다. 그래서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자 여기 바로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다. 알겠지? 다시 우리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뭐 있었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코, 비음, 흐름소리, 유음.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는 입, it센, 여모. 알겠니?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여기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 요거 요 두 개만. 자 요거 별표. 울림 소리랑 안 울림 소리. 자 울림 소리는 유성음이라 그러고요. 안 울림 소리는 무성음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일단 울림 소리는 봐봐. 자음으로 봤을 때는 이 네 개야. 니은, 미음, 이응이 뭐야? 콧소리, 비음이지? 자, 리을은 뭐야? 유음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별표.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래요. 해볼까? 오, 아, 우 울리잖아. 자, 그러면 이제 안 울림 소리 볼까? 자, 모음은 없어요. 왜냐면 모든 모음이 다 울림 소리야. 그러니까 안 울림 소리에는 모음은 해당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자, 밑에 별표. 자,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뭐래요? 안 울림 소리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기억나? 전부 다 안 울림 소리가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양성모음, 음성모음 별표. 자, 양성모음은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이래. 아나 오래요. 그러면 음성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이래요. 어나 우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퐁당 밝지 않니? 받아줘 빨라. 네. 밝아. 풍덩 어둡고 무거워.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양성 음성은 잘 알아두셔야지 우리 2학기 때 중세국어 할 때 할만합니다. 알겠어요? 자,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만 얘기해줄게. 봐봐, 들어봐. 지금 뭐 쓰지 마시고 들어봐. 어차피 2학기 때 지긋지긋하게 할 거니까 모음 조화라는 게 뭐냐면 모음 조화라는 게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하는 거를 모음 조화라 그래. 퐁당 할 때 오랑 아지 둘 다 양성이거든. 자, 근데 퐁덩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라는 거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현대국어가 우리가 쓰는 지금 현대국어죠. 현대국어는 자유예요. 프리. 내 맘대로라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실 중세국어 세종대왕께서 한글 만들었을 때 이 중세국어 때는 대부분의 모음 조화가 지켜져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웬만하면 모음 조화라는 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러면 양성 모음은 무조건 무슨 모음이나? 양성이라. 음성은 뭐라고요? 음성. 근데 우리 현대국어는 어때?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거 배우실 거야. 요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들어가자. 자, 모음 들어가자. 자, 이제 자음을 했으니까 모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자음이 몇 개였어? 총 몇 개? 19개였다잉. 네, 봅시다. 자, 1번의 별표. 국어의 모음은 총 21개입니다. 21개입니다. 자,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에서 공기 흐름이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발음이 편하죠. 자,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중모음 좀 한번 써줄게. 자, 뒤에 나오지만 그래도 좀 해보자. 자,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으로 만들어져요. 단 모음과 그냥 단이라고 할게 얘들아. 단과 반의 모음으로 결합으로 만들어져요. 단과 반. 알겠니?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반이지 반. 요 반을 알아야 되잖아. 반. 그럼 반모음의 종류가 3개 있거든? 뭔지 알아? 점이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 오케이? 2계열 반모음, 5계열 반모음. 됐니? 저 위에 있는 반달 표시 같은 게 반모음 표시야. 그러면 이거는 느리게 발음하는 걸까? 빠르게 발음하는 걸까? 이거.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빨리 발음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 지금은 쓰지 말고 한번 봐봐. 자,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게 반모음 2야. 자, 집중.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단모음 어야. 그러면 천천히 발음하면 어떻게 돼? 이, 어지. 근데 이건 내가 빨리 발음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여가 만들어졌잖아. 맞니? 이거를 무슨 모음이란다고? 무슨 모음? 이중모음. 됐어? 다시 이중모음은 뭐하고 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다? 단과 반. 알겠지?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에, 어에, 오에, 우위, 의이. 이게 단모음 10개고요. 야에, 여에, 요와, 웨, 워에, 유의. 그래서 이게 11개 이중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 단모음표 공부해야죠. 솔직히 자음표보다는 모음표 공부하는 게 훨씬 쉽다. 자, 일단은 여기 2번에 별표 치고. 자, 우리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돼요. 자,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지 않는 모음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아라는 단모음을 발음해 볼게. 아. 입술이나 혀의 위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하셔야 돼? 혀의 앞뒤 사이드부터 공부해. 사이드부터 안쪽부터 하시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전설 후설이래. 자, 전방 후방이야. 전방 후방. 그러면 설자가 무슨 설자일까? 혀설자야. 혀설자. 그러면 전설이란 거는 앞에 있다는 거고 후설은 뒤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입술 모양의 별표. 자, 평순, 원순. 쌤이 아까 순자가 무슨 순자라 그랬지? 입술 순자야. 입술이 평평하게, 입술이 둥글게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전평원, 다시 전평원, 후평원. 알겠니? 외울 때 전평원, 후평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혀의 높낮이, 높이. 고중적. 높은 것부터 낮은 거죠? 입을 가장 크게 벌리면 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해보면 돼. 아, 혀가 내려가잖아. 알겠어? 그러면 저모음은 혓바닥이 제일 내려갈 때야. 그러면 입 크기로 따지면 입 크기가 작을 때야, 가장 클 때야? 자, 내가 창피하지만 해볼게. 아, 내 혓바닥 올라가 있어, 내려갔어? 못 봤어요. 내려가 있지. 혓바닥 진짜 추하다 씨. 혓바닥이 내려간단 말이야. 입을 크게 벌리면 당연히 구강구조가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저모음일수록 입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입 크기가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거 알아두시라고. 알겠지? 저모음일수록 입 크기가 커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전평원, 후평원, 고중저. 됐나?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히읗 받침 안 할게. 히읗 받침 안 할게. 그냥 굳이. 알겠지?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오케이? 모든 학원 모든 학교 다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키할 때 이, 위할 때 위, 제할 때 어이, 외할 때 왜, 해할 때 에. 알겠니? 이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이위에에, 이위에에. 자, 근데 잘 안 외워져 이렇게 하면. 유치해도 이렇게 하세요. 유치해도. 그다음에 금붕어할 때 금할 때 으, 붕할 때 우, 어, 조할 때 오, 아할 때 아.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외워놔야 돼. 전설 모음이면서도 원순 모음이면서도 중모음이 뭐예요? 물어본다고. 그럼 표를 알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를 공부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혀의 높낮이로 가볼까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자,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별표. 자, 써놨어. 쌤이 높아심에 써놨어. 입을 조금 벌리면 고모음이야. 밑줄. 입을 가장 크게 벌리면 뭐라고? 저모음이야. 혓바닥이 내려가니까. 자, 첫 번째 고모음, 폐모음. 자, 입을 조금 벌리고 밑줄. 입을 조금 벌리고 혀의 위치가 높여서 발음되는 거야. 이위으우 이렇게 돼 있네요. 아니 표로 외우세요. 아까 표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렇게 나눠서 외워버리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표로 외우는 게 제일 깔끔해. 지금 얘기하면 좀 편하게 보시는 거고. 중모음 입을 보통으로 벌리고 자 혀의 높이가 중간이죠. 자 점모음 별표 제일 잘 나와.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혀의 위치를 가장 낮추어서 발음하는 겁니다. 에나 아, 오케이? 에나 아는 입이 크게 벌려져요. 자, 이게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야. 이제 두 번째,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입니다. 야, 솔직히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가 제일 쉬워. 오나 우가 나오면 원순이야. 알겠지? 그럼 봐봐. 왜나 위도 원순이 되겠지. 왜? 5계열, 우계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갑시다.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별표. 입술을 오므리지 않으면 평순모음이고요. 둥글게 오므리면 원순입니다. 자, 그래서 평순. 입술을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죠. 원순.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합니다. 써있죠? 위, 왜, 우, 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번 가자. 혀의 앞뒤에 혀의 앞뒤 자 위치에 따른 분류를 가볼게. 자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분류. 자 일단 별표 쳐야 되고 혀를 입안 쪽으로 넣어서 발음하면 후설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보세요. 전설은 입천장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란 게 앞쪽에 위치할 때야. 그래서 앞 전자 써서 전설이라 그래. 자 후설 입천장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위치할 때야. 그래서 후방 카메라 할 때 후 쓰죠. 그래서 후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혀의 앞뒤 위치에 따른 분류가 돼요. 자 근데 팁 하나 써있네요. 팁. 전설 모음은 이가 들어가 있는 모음으로 기억하면 구분하기 쉽대. 볼까? 이, 어에, 아이, 우이, 오이, 그죠? 전부 다 보면 이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에, 요거잖아 요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 아니면 요거 알겠지? 전부 다 저 5개는 이가 있다니까. 이 계열 됐니? 그러니까 전부 다 전설이 되는 거야. 그럼 후설 봐볼래? 후설 보면 이 있어 없어? 으, 어, 아, 우, 오 이 있어 없어? 없잖아. 오케이? 이해가 안 가나? 이해 안 가? 가 안 가? 가야. 근데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았잖아. 표정이 표정 오해하잖아 내가. 자, 으, 어, 아, 우, 오 보면 이 계열이 없죠? 오케이? 그럼 이 계열이 없으니까 후설 모음인 거예요. 아 미안해, 쏘리. 내가 괜한 소리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설 후설 비교하시면 되고, 자 이중모음 마지막입니다. 별표 3개. 이중모음 별표 3개.
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밑줄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모음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이중모음 중에 야가 있어, 얘들아. 야. 해볼게. 이야. 변하잖아. 그죠? 제대로 발음해야 돼. 이야. 변한단 말이야. 아, 물론 그냥 무시하고 야. 그래도 변해. 야. 이야. 변한다니까. 근데 아를 발음해볼까? 단모음 안 변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중모음은 딴 모음과 달리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변해지는 달라지는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별표죠.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보자. 반모음 2계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보여요? 자, 이거 한 두 개 정도 한번 해볼까? 야는 아까 했는데 해보자. 자,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봐봐. 보이죠? 반모음. 단모음이지. 그럼 이거 빨리 발음하는 거라 했잖아. 이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어. 그럼 뭐가 됐어? 요가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반모음 중 2계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야, 여, 요, 유, 얘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반모음 2로 끝나는 또 이중모음이 나왔대. 자, 이게 뭐라고 써 있어 지금? 의라고 돼 있지. 잘 봐라 얘들아. 이거는 지금 6개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잖아. 그럼 일단 묶어 놓으셔야 돼요. 뭐 다른 점이 있겠네요. 보세요. 이거는 씁시다. 아니, 이거를 내 이렇게 밑에 빼가지고 써줄게요. 자, 써보세요. 1번은 반모음과 플러스 색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단모음의 결합이에요. 첫 번째 사례는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야. 예를 들어 이거. 자, 단이 먼저 왔어? 반이 먼저 왔어? 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단이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 써볼게. 두 번째 유형은 단모음이 먼저 오고 좀 발음이 좀 구분되게 좀 만들어 놓든가 비슷비슷하게 해가지고 반모음의 뭐야? 결합인 거야. 두 개 차이점 보여요? 동그라미 1번은 반모음이 앞에 있고 동그라미 2번은 반모음이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면 니네 의 같은 경우는 뭐하고 뭐가 결합된 것 같아? 의 같은 경우? 그치? 의는 무슨 모음이야? 단이잖아, 단. 여기다가 그냥 이가 아니고 무슨 이? 반모음 이가 결합된 거야. 그러면 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의. 그렇죠? 그래서 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해가지? 첫 번째 거는 빤모음과 단모음의 결합, 얘가 앞에 있고, 두 번째 거는 딴모음과 반모음의 결합, 반이 뒤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두 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 자, 세 번째는 반모음 2가 아니고 5우 계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5우 계열로 시작하는 이중모음. 자, 그럼 반모음 2가 아니고 반모음 5지? 한번 해볼까? 반모음 5랑 단모음 아야. 그러면 천천히 발음하면 오아지만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되지? 우아가 나오잖아. 이해가니? 자, 이렇게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고 여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 옆에 날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혼자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단모음과 결합해서 아주 짧게 발음되고 사라져버리는 모음이래. 알겠지? 자, 이게 단모음이야.
그래서 반달표를 사용해서 2계열, 5계열, 5계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자, 3, 4번은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 얘들아. 여기는 학교 쌤이 얘기해줘야지 나와요. 그냥 읽어볼 거야. 모음과 자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모음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자, 단모음과 달리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모음과 결합해야만 음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자음의 성질입니다. 봐봐, 얘들아. 기억이라는 거는 얘 혼자 있을 수 있어? 뭐를 만나야 돼? 모음, 아든, 오든, 알겠지? 모음을 만나야 되거든. 반모음도 마찬가지야. 반모음도 혼자 못 있어. 뭐랑 만나야 돼? 단모음이랑 만나야 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자음은 모음의 기생충 같은 거야. 그럼 반모음은 단모음의 기생충 같은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반모음도 자모음과 마찬가지로 분절 음운으로 보는데, 자, 이중모음은 자, 두 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거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